그죠? 귀여운 강아지 가천이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롬베코. 반가, 반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강아지는 그 애완용으로 가족처럼 지내야지 배가 고프다고 식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식용으로 쓰지 마시기 바래요. 잘 이해했죠? 잘 이해했으면 채팅창에 넘버 3, 3을 입력해 봐주세요. 애완용으로만 쓰고 식용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채팅창에 넘버 3. 어우, 좋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고. 저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주일 만에 또 만나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럼 뵙고. 자, 지난주에도 얘기한 바가 있죠. 썰렁함은 사람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강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썰렁 퀴즈 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두 문제니까 그 5점씩 플러스 5점씩 해서 두 문제를 다 맞추면 10점의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 글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되게 좋아하는 물건이기도 해요. 과연 무엇일까요? 버스에서 쭉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조금 어려운가? 오케이. 자,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봅시다. With that big fat butt. With that big fat. NG입니다, 오늘. 그죠? 신내림. 그죠? 신내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또 아는 사람들 중에 신내림 받은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좀 드물죠?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고 집중도 향상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부님께서 성당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글자. 지금 바로 채팅창에 정답을 입력해 보세요. 세 글자입니다. 방금 전에 NG가 났죠? 요거는 그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되게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물론 그 종교에 따라서 조금 그 모를 수도 있는데, 조성음하고 1등 플러스 5점이에요. 김동준, 김재우, 신가연, 최진석, 황정수, 좋아요. 전효신, 정채명, 오케이. 나중에 그 채팅창을 확인을 해서 플러스 5점을 부여합니다. 자, 정답 봅시다. 여러분들 다 잘 맞췄어요.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그죠? 미사일. 그 신부님이 그 성당에서 그 미사 보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사일이다. 좋아요. 자, 우한 강의를 위해서 오늘도 우화송 한번 깔끔하게 듣고 강의를 시작합시다. 우와, 우와, 우와. 아우, 이 녀석은 아직도 그 양치질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치아 상태가 조금 불량하죠? 그래요. 자, 그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인공지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자, follow me. 자, 오늘은 또 변함없이 Fire Gold, 그죠? 불타는 금요일이죠. 강의 재밌게 듣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도와드릴까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채팅창에 정답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고인성.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AI help you. 이제 여러분들은 May I help you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May I help you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과목을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May I help you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AI help you? 알았죠?
한 번 더. AI help you? 앞으로 AI help you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린 인공지능을 배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2주차 출첵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채팅창에 본인의 이름, 학번, 학과를 입력해 주세요. 시간은 1분이요. 본인의 이름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학번, 학과를 입력해 주시기 바래요. 자, 시간은 1분. 1분 후에 출첵이 마감이 돼요. 나중에 요거 채팅창을 확인해서 명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결석이에요. 열심히 강의 듣고 결석 처리가 되면 억울하죠. 자, 라스트 30초. 본인의 이름, 학번, 학과를 바로 입력하세요. Right now. 라스트 20초. 자, 10초입니다. 10초 남았어요. 이공학과 민태윤하고, 안주영하고 나왔고, 오케이. 정민이, 김정민. 우리 김정민하고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김정민하고를 마지막으로 출첵을 마감하겠습니다. 화면에 날아갔죠? 출첵 끝. 그리고 참고로 끝날 때도 한 번 더 할 거니까 중간에 강의 듣다가 어디로 도망가면 안 돼요. 낯을 하러 다른 데 째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인공지능. 오늘 그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 거고, 오늘은 그 깊숙이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베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쭉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심도 있게 다음 주부터는 좀 심도 있게 들어가요. 알고리즘도 나오고 아주 깊이 있게 딥하게 심도 있게 공부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가볍게 라이트하게 아하 인공지능에는 이런 거가 있고 저런 거가 있구나. 그런 거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먼저 목차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들 그리고 이제 뜨끈뜨끈한 동영상입니다.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공지능 기술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라고 해서 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서베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이해. 잘 봤더니 뭐 거의 비슷하죠? 간과 공의 차이. 인간, 인공. 그죠? 간과 공의 차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다르다. 조금 이따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 또 그 인터넷 메시지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잠시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 채팅창에 글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이 아직 뭐 좀 불안한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죠. 그거는 채팅창에 글을 안 남기고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또 뭐 강의를 막 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딱 보는 게 개념 잡기 아주 좋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인공지능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를 떠올립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경기에서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바둑은 때와 상황에 맞춰 감이라는 인간의 영역에 기대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두는 경기라고 여겨졌죠. 이런 바둑에서 최첨단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에 의해 인간이 패배한 것을 두고 누군가는 인류 최대의 위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1955년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는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도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제압한 체스나 바둑처럼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계의 논리적 수식 연산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죠. 하지만 2011년 IBM의 컴퓨터 프로그램 왓슨이 TV 퀴즈쇼 제퍼디쇼에 출전해 우승했을 때를 본다면 인공지능의 범위가 수학적 논리를 뛰어넘어 은유나 비유, 인간 언어의 미묘한 영역까지 모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비틀즈 스타일의 작곡을 해내거나 고흐 화풍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발전된 AI가 하는 일이죠. 2018년 10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AI가 그린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43만 2천 달러, 한화로 약 5억 원에 팔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AI의 영역이 논리적 연산이 아닌 예술을 창작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AI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술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페이스북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인 챗봇이 자신들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대화하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강제로 종료하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이를 두고 페이스북 개발자들은 AI가 자신들만의 코드 언어를 개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본다면 AI를 둘러싸고 공존하던 기대와 함께 우려를 담은 논쟁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두려움은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신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역기능이 지적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신기술의 순기능에 주목한 인류는 혁신의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가속화되는 AI 진화에 대해서 냉정하고도 긍정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오케이. 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셨나요? 감을 좀 잡았으면 채팅창에 넘버원.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넘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채팅창에 넘버투.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한 편의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으로 인공지능의 감을 다 잡았어요. 감도 잡고 사과도 잡고. 자, 좀 더 확실한 감을 잡기 위해서 영상을 한 프로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래요.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 말하는 번역기, 스마트 스피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뉴스, 영화, 사회관계망 서비스, 쇼핑, 길찾기 등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별로 특화된 맞춤형 정보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혁신의 도구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 수많은 추천 알고리즘은 모두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을 쉽게 풀이하면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메카시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인공지능을 정의하기도 했죠. 인공지능의 발전 유형, 지능의 구현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공통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는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의 일부로 파생되어 발전한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개척자인 아서 사무엘은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를 머신러닝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즉, 기계가 미리 입력된 코딩이 없어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머신러닝인 것이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딥러닝은 컴퓨터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 개인정보 해킹,
인간을 넘은 기계에 대한 불신 등 불안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인공지능이 기술 낙관주의에 의거한 유토피아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에 의한 디스토피아의 양극단을 오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을 강인공지능, 특정 영역에서 슈퍼컴퓨터와 같은 성능으로 인간을 돕는 것을 약인공지능이라고 구분한다면 현재 우리는 약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스카이넷과 같은 강인공지능은 아직 기우에 불과하지만 약인공지능은 이메일 전송,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사용, 자동차 운전, 신용카드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초기 인간이 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데 그쳤던 인공지능은 이후 상품 추천이나 의료 진단 등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IBM이 만든 인공지능 왓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인공지능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문학이나 음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이 더 활발하게 활용될수록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인공지능 탐구생활 쟁점편에서 알아보세요. 오케이. 그 영상 뒷부분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탐구생활 쟁점표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그거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감을 조금 잡았다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죠? 인공지능, 그죠? AI 많이 들어봤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앞자를 딴 거죠.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을 채팅창에 한번 글로 남겨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는지 지금 바로 채팅창에 글을 남겨보세요. 아무거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느낌. 알파고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알파고, 파파고. 오케이, 4차 산업혁명 좋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very good. 로봇, 시리, 시리, 코딩. 좋아요. 그죠?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모두 정답이에요. 매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 수 있겠고, 뭐 AI 스피커도 한 번씩 들어봤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알파고라든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답변을 한 알파고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 엄청나게 많죠. 그래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렸던 어떤 로봇이나 자동차,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피커, 그런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하면 하드웨어를 떠올리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공지능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죠. 일종의 프로그램, 그걸 생각하면 되겠는데 조금 예상 밖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갖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그 바디, 그죠? 신체는 하드웨어, 손에 만져지는 거죠. 그걸 하드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인간의 영혼, 뭐 멘탈이나 스피릿, 그 정도 되겠죠. 그건 이제 만져질 수가 없죠. 만져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개념 잡기가 좋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신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간의 영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꼭 틀렸네, 그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바디, 만져지는 건 하드웨어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영혼은 소프트웨어다. 즉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 떠올렸던 여러 가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뭐 자율주행 자동차, AI 스피커,
요거는 어떻게 돼요? 모두 크기만 다른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를 내장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그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느냐? 그죠? 바로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어들, 즉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고, 우측에 이제 하드웨어, 뭐 본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이 녀석아,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봐. 삐리비리비리비,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출력했습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자, 이번에는 말이야, 1 더하기 2를 한번 계산해 보아. 네, 주인님, 삐리비리, 삐리삐, 계산 결과는 3입니다. 삐리비리. 그죠? 이렇게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드웨어를 움직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깡통 로봇이다. 오늘의 주인공, 그죠? 이번 학기 우리 주인공인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분류해주는 성별 자동 분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입니다. 알고리즘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죠? 참고로 이 알고리즘은 안타깝게도 남성과 여성만을 구분하고 트랜스젠더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조금, 물론 보완을 하게 되면 트랜스젠더까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개하는 알고리즘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두 개만 판단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뭐 그 머리카락 길이로 따집니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13cm 이하다.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하이면은 몸무게로 분기를 해요. 몸무게 쪽으로 가고, 머리카락의 길이를 재봤더니 13cm를 초과한다. 그럼 키로 분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발생을 하겠죠. 먼저 왼쪽 13cm 이하인 경우 몸무게로 가가지고 몸무게로 가서 또 두 개로 분기를 하죠. 어떻게 분기를 해요? 55kg 이하, 55kg 초과죠. 자, 그래서 몸무게가 13cm 이하인 상태에서 몸무게가 55kg 이하다. 그럼 남자일 확률이 20%예요. 즉 여자일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cm 이하인 상태에서 몸무게가 55kg을 초과한다. 그럼 남자일 확률이 80%. 여자일 확률이 20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13cm 이하인 경우 머리카락의 길이가 상황을 정리한 거고 우측에 있는 13cm를 초과하면 키로 간다고 그랬죠. 또 키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65cm 이하인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일 확률이 30%, 여자일 확률이 70%. 트랜스젠더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 다음에 키가 165cm를 초과한다. 그럼 남자일 확률이 40%.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별 자동 분류 알고리즘인데 나중에 그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재미있게 들어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 이제 또 나중에 소개가 될 텐데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생소하죠?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쭉 해가지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성별 자동 분류 알고리즘, 얼굴 인식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이나 절차를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그 알고리즘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오리지널로 샤프 인클루드 stdio.header 뭐 이러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먼저 정립을 합니다.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그렇게 그런 게 알고리즘이구나. 그렇게만 간단하게 들어두세요. 앞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4번 정도 24번 정도 언급이 될 것이다. 낯설지만 않으면 돼요. 정리하자면 인공지능도 사람이 컴퓨터한테 내리는 거죠. 물론 거꾸로 컴퓨터가 이제 사람한테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조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PC한테 내리는 명령어의 집합이다. 프로그램의 한 종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따라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just one입니다. 알고리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헬로 월드 화면에 출력해. 야, 이 녀석아 1 더하기 2를 계산해 봐. 뭐 그런 그것만 just one입니다. 매우 단순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좋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오류가 없는, 에러가 없는 결과를 출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여러분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게 되면, 물론 그 프로그래머의 레벨도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그게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의 실력 문제다. 음? 근데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 그죠? 너무 발전을 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컴퓨터가 거꾸로 우리가 야, 이 녀석아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해 봐가 아니고 컴퓨터가 사람한테 야, 헬로 월드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줘봐 라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이 아닌 나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오류가 있는, 그죠? 결과를 출력하도록 인공지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또 프로그래머가 모든 걸 좌우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워 보이고 막 대단해 보이죠? 와, 저걸 어떻게 해? 엄청나게 막막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렇죠. 모르는 건 어렵고 두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아하, 요런 거야. 뭐 그 정도죠. 참고로 하단부를 봅시다. 현재 이제 많이 사용되는 대다수의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죠. 나중에 또 자세히 언급이 되겠지만, 데이터 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일정한 규칙, 뭐 특징이나 패턴을 찾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막 자꾸 열공, 텐볼을 하는 거죠. 열심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면 이 녀석이 막 텐볼, 열공을 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도 분류해주고. 어떻게 분류해줘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트랜스젠더야. 뭐 이런 식으로 분류 및 예측을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까 그 동영상에도 간단히 봤듯이 인공지능은 또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레벨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물론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우린 지금 약인공지능에서 지금 강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초보 수준이다. 오케이. 자, 다음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이에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NI라고 그래요. Natural Intelligence 또는 Human Intelligence 해가지고 HI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인간지능 NI 또는 HI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그저 이게 좀 엄마입니다. 왼쪽이 엄마, 오른쪽이 아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머리가 좀 듬성듬성하죠? 머리카락 4개. 어린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말이야, 강아지야. 도구야, 도구. 핫도그가 아닌 도구다. 그래? 저게 도구구나. 그러면 저거는, 저건 놀이터야. 또 중간에 이제 대화가 있겠죠. 왜 도서관이라고 불러? 왜 그러는 거야? 책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란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하죠. 또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썰렁 퀴즈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회색은 영어로 무슨 쉐기야?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그레이 쉐기야. 그렇구나. 회색은 영어로 그레이 쉐기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 지금 이것처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학습에 의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의해서. 이제 이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중에 엄청나게 쓰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배워서 올바른 행동이 가능한 건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회색은 영어로 무슨 쉐이야? 하면서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엄청나게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엄청 귀찮게 하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질문과 대답. 대답은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엄마 저건 뭐야? 저거는 왜? 회색은 무슨 쉐이야? 이거 질문이죠. 좌측에 저건 강아지야. 와, 놀이터네. 책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란다. 그레이 쉐이야. 이거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과 정답, 대답이 있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을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 근데 학습은 학습인데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엄마가 정답이 있으면 질문과 정답이 있으면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하나의 그 쌍입니다. 페어. 그래서 질문과 정답이 있는 건 지도학습이에요. 그럼 또 하나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지도학습이 있으면 비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질문만 있는 거예요. 질문만 있고 대답을 스스로 열공, 텐볼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야. 지금 뭐 머리 아프게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자세히 언급이 돼요. 이 아이, 그죠? 방금 전에 그 아이입니다. 머리카락 4개인 그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책도 보고, 그죠? 걔하고 늑대는 비슷하네. 라든지 또 박물관에 가서 막 이것저것 또 보기도 하고 음악회에 가서 음악도 듣고, 그죠? TV도 열심히 보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보다 많은 것을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스스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지도 학습. 다른 말로 자율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도 마찬가지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학습에는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가 있구나.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 비지도 학습은 5주차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4주차에는 지도 학습. 그렇게. 오늘은 가볍게, 라이트하게 들어만 두세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 지능에는 그렇지 않은 학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그 학습이 있는데, 자,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껴서 친해진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 군집화, 클러스터링 얘기하는데, 클러스터링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 절친 등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건 뭐 학습도 아니고 비학습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쓰기 편한 도구에 익숙해지는 것, 또 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손에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암묵적 학습의 성과라고 하는데, 예로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너무 LOV, 그죠? 러브하는 스마트폰, 엄청나게 여러분들 손에 많이 있죠. 잘 때도 바로 잠자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이 쓰는 학우들도 있을 거고, 가위나 망치, 숟가락 그런 게 들 수 있겠죠. 그 밖에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막 만지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암묵적인 학습의 성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그만 행동, 일상생활 중에서 조그만 행동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의 결과입니다. 이거 이제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하다가 막 다리 떠는 친구들 있죠. 막 사정없이 상하 좌우로 다리 떠는 학우들도 있을 거고, 또 가끔씩 눈을 막 깜빡이는 학우들도 있죠. 이거 일종의 반복 학습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간의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유전적인로 물려받은 중추신경계의 특징, 그 일종의 DNA라고 보면 되겠죠. DNA.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험이나 학습,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바로 인간 지능이다. 이런 인간 지능은 인공지능과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요. 하여튼 들어만 두고
또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은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끝이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다수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요? 흉내내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특징 패턴 찾고 학습을 하고 조건에 맞게 분류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도록 만들어진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수준 정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흉내내는 겁니다. 요 강아지 흉내를 잘 내고 있죠, 요 여학생? 아주 잘 내고 있어요. 아주 귀엽게. 그래요. 이렇게 흉내내는 정도인데, 근데 그 어떻게 돼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이미테이션 하는 거죠. 흉내를 내서. 근데 실제 뇌의 동작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인간 뇌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뇌에 대해서 뇌는 이것이다. 정확하게 아는 그런 학자들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했죠. 뭐 데이터 분류나 예측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아직은. 약인공지능 수준인데 하여튼 약인공지능에서 지금 강인공지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강인공지능이 되면 인간한테 거꾸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 그 정도 차이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아까 영상에서 나왔죠?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다음 주, 그러니까 3주차, 4주차, 5주차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머신러닝이 뭔지. 인공지능의 가장 엑기스가 머신러닝이에요. 또 그 다음에 배우겠지만 머신러닝 중에 또 엑기스가 딥러닝. 딥러닝도 그 이후에 6주차, 7주차 때 딥러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들어만 두세요. 그냥 간단하게. 하여튼 요즘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나왔었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 아,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강아지야, 너는 고양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예측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니까 아마 그 얘는 그 남자가 될 것 같아, 여자가 될 것 같아, 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었죠.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어떻게 돼요? 입력하고 정답 쌍이 필요해. 그래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엄마, 이거는 뭐야? 그거는 놀이터야. 엄마, 이거는 회색은 영어로 무슨 쉐이야? 그거는 그레이 쉐이야. 그렇게 정답 페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도학습이. 그냥 들어만 둡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입력만 딱 해주면 정답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셀프 스터디를 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내. 응? 그래, 뭐 지도학습에는 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회귀하고 분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지금 이렇게 들어만 둬요. 그다음에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이는 문집화,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학습 예제. 나이를 이용해 몸무게를 예측하는 그 학습 예제를 하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집중하세요. 나이가 3살인 3 years old. 3살인 영식이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지금 영식이는 요겁니다. 여기. 나이가 3살이고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길동이는 나이가 1살인데 뭐 대략 한 5kg. 영호는 2살인데 10kg. 대충 보면 3살일 경우에는 대충 나오죠? 그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대충 나와요. 그럼 과연 3살인 영식이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그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던 거죠. fx는 ax 플러스 b. 그죠? 요 1차원 함수죠. 그래서 여기 기억나죠? 요 a는 이제 기울기. a는 기울기고 b는 y 절편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많이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울기 y절편, 그죠? 기억나죠?
자,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그래프가 요게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선을 여기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규칙을 갖다가, 그죠? 여기 보게 되면 학습이란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이다. 바로 이 규칙을 우리는 여기서 선으로 긋고 있죠. 선으로 표현해 줄 수가 이렇게 있겠고, 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수식, 이제 일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 그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오차의 합이 가장 적은 직선, 즉 일차 함수입니다. 이 직선은 일차 함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긋고 이제 반드시 어떻게 돼? 일차 함수로 표현하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길동에 의한 오차, 영호에 의한 오차, 성수에 의한 오차.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철수에 대한 오차. 그다음에 광수, 라이트 워터, 매드 워터의 오차, 영식의 오차, 영철의 오차. 그죠? 그리고 이걸 다 더했을 때, 이거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일차 함수를 갖다가 이걸 갖다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그 그래프를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건데. 자, 그래요. 그렇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휘어지는 선. 휘어지는 선은 2차 함수죠. 이렇게 싹 라운딩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럼 당연히 이거는 1차 함수보다 당연히 오류를 줄일 수 있겠죠. 당연하죠. 최대한 가까이 그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1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더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차 함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차 함수. 한 번 더 휘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휘어지고 또 따라가면서 휘어지고. 자, 어때요? 오류가 전혀 없겠죠. 응? 이거는 오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휘어지는 선 3차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3차 함수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차, 2차, 3차 함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채팅창에 한번 글을 남겨보세요. 1차, 2차, 3차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여러분들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함수,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오케이. 3차가 제일 많고, 1차도 있고, 2차도 있지요. 오케이. 모두 정답이에요.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3차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왜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달라요. 뭐 그런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 1차, 2차, 3차 모두 정답이에요. 플러스 3점입니다. 이거는 좋음, good. 좋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순한 것, 심플한 것을 선호하면 1번, 1차 함수를 선택해야 돼요. 난 그냥 단순한 심플한 게 좋아. 그럼 1차 함수 선택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함수의 복잡도와 데이터 적합성 간의 타협이다. 복잡도도 덜 복잡하고 데이터도 적합하다. 그럴 땐 2차 함수를 선택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퍼펙트 해야 된다. 퍼펙트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럼 3번을 선택해주면 돼. 그죠? 1번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가 다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번화 능력이 강한 것은 1, 2, 3을 모두 비교 분석해줘야 돼. 1번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 지금 학습에 참여한 데이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학습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그걸 1번화라고 하는데 1번화 능력이 강한 것은 이걸 따로 1번, 2번, 3번을 따로 연구를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퀴즈. 오늘의 퀴즈. 플러스 2점짜리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글을 남겨보세요. 오, 어떻게 이 캐릭터를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었지? 이세동이라고 쓴 건 누구지? 이세동도 있어요. 손정우하고 이세동 마이너스 2점. 이세동 마이너스 2점.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유명한 캐릭터.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죠? 나중에 채팅창을 확인해서 플러스 2점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확인해서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수업을 아주 집중력 있게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점을 꼭 받을 이유가 있다. 오케이. 롤링 스톤즈. 롤링 스톤즈 아닙니다. 세레스톤즈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맞췄어요. Three stones. Three stones. 바로 쇠돌이죠. 이 쇠돌. 모두 정답이에요. Three stones다. 자, 이어서 Three stones, 이 쇠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Three stones. 자, 알파고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딥러닝이다. 알파고, 아까 여러분들 많은 우리 학우들이 알파고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알파고는 그 미스고의 그 동생이라고요. 그래요. 미스고의 동생 알파고에 대해서 자, 영상을 간단하게 한 풀어 봅시다. 그 영상은 그 여러분들 그죠? 완전히 그 미스고의 동생 알파고한테 쇠돌, 스리스톤즈가 완전히 bird, 그죠? 새가 되었던 사건을 다룬 영상입니다. 봅시다. 이 알파고는 5개월 전만 해도 프로 2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진 데는 딥 러닝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법이길래 이제는 인간의 직관까지 흉내낼 수 있는 건지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 파누이에게 5대 0으로 압승한 알파고. Now it's complicated. Now it's complicated. But I lose all my game. 당시 알파고의 성능은 프로 2단에서 5단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5달 동안 알파고는 3억 4천만 번의 복습과 자신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진 쌍둥이 알파고와 128만 번 셀프 대국을 하며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알파고의 최적의 선택을 돕는 건 인공신경망 기술입니다. 바둑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우주 원자수보다 많은 10의 170제곱으로 무한에 가깝습니다. 알파고는 16만 개 기보, 3천만 개의 바둑판 이미지를 통째로 인식했습니다. 프로기사는 직관과 통찰력으로 다음 수를 놓지만 알파고는 한 수를 위해 최고급 컴퓨터 5,000대를 한꺼번에 동원할 정도의 빠른 연산과 어떤 수가 가장 승산이 있는지 판단하는 가치망을 구축했습니다. Believed that it would be at least a decade more before a program could beat a professional. Two hard challenges in making computers play go well: the branching factor and the evaluation function.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고유의 영역인 직관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그죠? 딥러닝.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 중에 엑기스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또 엑기스가 딥러닝이다.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죠. 딥러닝.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Three Stones, 이세돌군과 미스고의 동생 알파고에서 바둑에서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검은 돌. 이제 검은 돌은 이세돌이가 이제 먼저 검은 돌을 들고 먼저 선수를 첫 번째 돌을 놓죠. 쇠돌이가 딱 놓았습니다. 쇠돌이가 딱 놓고 이제 흰 돌은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이제 놓을 차례입니다. 여기다가 쇠돌이가 여기다가 딱 놨어요. 오호, 이 쇠돌이가 상대방이 여기다 놨네. 나는 어디다가 둘까? 둘 데가 엄청 많죠. 알파고가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둘까? 저기다가 둘까? 응? 놓을 자리가 수가 엄청나게 많죠. 여기다가 두면 쇠돌이가 어디에 둘까? 그럼 여기다가 한번 놔볼까? 아니야, 여기다가 한번 놔볼까? 이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봅니다. 이렇게 자리를 놓고, 이제 수싸움을 한다고 그러죠. 수싸움을 계속 하는데, 야, 내가 말이야, 만약 여기다가 두면 쇠돌이는 여기다가 두겠지? 그래. 여기다가 두면 나는 여기다가 둘 거야. 엄청나게 많은 수싸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좋겠어.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딱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중하죠? 수싸움이 어마어마하다. 이제
대국이 진행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바둑돌이 놓이게 되고 어떻게 돼요? 점점 복잡해지죠. 어? 야, 여기다가 두면 그 다음은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가 두면 그 다음은 여기다가 두고, 그죠? 점점 복잡해져요. 야, 이 복잡하다. 이쪽은 좀 네가 계산해줘. 야, 딥러닝, 야, 인공지능, 네가 좀 계산해줘. 여기도 점점 복잡해지는데, 여기 또 네가 좀 계산해줘봐. 그죠? 그래서 알파고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용할 때 그 파생되는 경우의 수를 1920개의 CPU. 야, 여러분들 그 듀얼 CPU,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그죠? 듀얼 CPU만 되더라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뭐 코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얘는 무려 알파고는 반칙이에요. 1920개의 CPU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칙이죠? 이 정도를 사용하고도 최적의 수를 못 두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결과도 최적의 결과를 얻게 돼요. 1920개의 CPU와 176개의 GPU. 여러분들 CPU는 그 중앙처리 장치 알죠? Central Processing Unit. 176개 GPU. GPU는 그 그래픽입니다. Graphic Processing Unit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파고가 사용한 인공지능은 바로 딥러닝. 이 딥러닝은 왜 나중에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최적의 선택을 돕는 인공신경망이다. 인공신경망. 조금 낯설은 단어죠. 이것도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파고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3억 4천 원만에 복습을 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한 2번만 해도 좀 많이 보는 거죠. 2~3번만 봐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건데 알파고 이 녀석은 3억 4천만 번의 복습을 해. 지겹지도 않은지. 그 다음에 셀프 대국, 셀프 스터디를 128만 번. 128번도 아니고 128만 번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엄청난 공부예요. 이야. 그래서 16만 건의 기보를 머릿속에 넣어. 3천만 개의 바둑판 이미지를 통째로 그냥 외워버려. 자, 이런 그 알파고를 당해낼 수가 없겠죠. 쇠돌이가 머리를 돌리고 돌려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결국은 이 쇠돌의 CPU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폭발했다. 그래서 결국은 졌죠. 4승 1패인가 5승 1패로 졌죠. 자, 근데 결국은 이거 뭐예요? 조금 무리가 있죠. 많은 양의 데이터, 그죠? 3억 4천만 번의 복수. 16만 건 기보 외웠지, 3천만 개 셀프 이미지 외웠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 처리한 겁니다. 그냥 통계 처리를 한 것뿐이고 결국은 뭐예요? 최선의 수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 많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근데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지혜가 있거나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오로지 통계 처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될 거고, 연산 처리의 고속화, CPU 1700개, GPU 100몇십 개, 엄청난 그 고속화를 이용해서 최적의 수를 뽑아내는 알파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오로지 이건 알파고는 바둑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룰이 정해져 있는 게임에서는 알파고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슬픈 사연이 있고. 자, 이제 1절 마감하고 2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엄청난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 여러 편의 동영상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먼저 활용 사례 첫 번째로 의료 지원 보조 영상입니다. 같이 봅시다. 네, 치매나 대장암 등 8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장 내시경 화면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용종을 인공지능이 정확히 찾아내 표시합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의료진 분들이 놓칠 뻔한 영종들을 많이 찾아냄으로써 의료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장암부터 유방암, 심장질환까지 8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의료기관 26곳과 ICT 기업 22곳이 3년 동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우리 곁으로 한층 더 다가왔습니다. 최대 6시간 걸리던 치매 진단은 1분으로 줄였고 전립선암 재발 위험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임상검증을 성공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소프트웨어 기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증명해준 쾌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의사는 8개 질병 외에 12개 질병을 추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합니다. 2024년에는 20개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를 의료 현장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케이, 그죠? 이제 의사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AI한테 잡을 뺏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이 로봇인데 잘생겼죠? 자, 한번 봅시다. Hi, Sophia. We met yesterday. Nice to meet you. Welcome to Korea. My name is Young-sun Park. I'm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You look so beautiful today in our Korean traditional dress. It really matches well with you. If you don't mind, may I ask, between you and me, who do you think is more beautiful? Thank you so much, Miss Park. I am so honored to meet you.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wore a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I love it. I have heard that diplomacy and EQ are very important in human society. These are difficult things for robots to learn, but I am trying to learn them slowly but surely. It seems like one of the things I should not say as a robot with good EQ is that one person is more beautiful than another person. So, no one is more beautiful than you or me. 오케이. 그죠? 좀 머리카락이 좀 있었으면 좀 더 나을 뻔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죠? 그럴듯하죠? 자, 봅시다. 일본 도쿄 외곽에 새로 문을 연 호텔입니다. 이름은 이상한 호텔이라는 뜻의 헨나 호텔. 호텔에 들어가 체크인을 하려 하자 사람 대신 공룡 로봇이 손님을 맞습니다. 이 로봇에는 음성 인식 기능과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어 손님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로비에는 작은 공룡과 쓰레기통 모양의 로봇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수족관에서 화려하게 헤엄치는 물고기도 모두 로봇입니다. 바닥 청소와 유리창 닦는 굳은 일도 로봇이 훌륭하게 해냅니다. 객실 서비스는 달걀 모양의 로봇이 맞습니다. 明かりをつけて。電気をつけましたよ。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을 켜는 것도 이 로봇에게 말하기만 하면 대신해줍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요리사 로봇이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만듭니다. 変なレストランは200年後のレストランということをテーマに私たちが今回準備いたしました。この度店長や料理長をはじめ約30体のロボットと人間が協力して営業する変なレストランという施設をオープンいたします。 이 호텔 안에는 200여 대의 로봇이 배치돼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없다면 30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7명이면 충분합니다. 인건비를 크게 줄인 덕분에 숙박비를 낮게 책정해 손님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이상한 호텔이라고요, 이름이. 헨나 호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로봇 호텔이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1위를 갖다가 3년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재밌는 영상이다. Very interesting 합니다. 자, 봅시다. 그녀라는 이름의 영화 허. 영화 속 그녀는 바로 컴퓨터 운영 체제입니다. 인공지능 비서 사만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0.02초 만에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훌륭한 비서죠. 결국 남자 주인공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부럽다고요? 우리에게도 곧 사만다가 한 명씩 생길지 모릅니다. 네로라 하는 글로벌 IT 공룡들의 인공지능 비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어느새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비서 시대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좋아하는 음악이 울리며 침실불이 켜집니다. 나만의 AI 비서가 인사와 함께 오늘의 스케줄을 이야기해주네요. Today is Thursday, November 13th. 그녀에게 집안 전체 음악을 켜달라고 요청한 후 Play the morning playlist. Okay, playing morning playlist.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향합니다. 요리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 물어보니 돌아오는 명쾌한 대답. How many teaspoons are in a tablespoon? 1 tablespoon equals 3 teaspoons. Hey Google, turn the lights on in Kevin's room. 아직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유머러스한 그녀의 농담도 듣습니다. I wondered why the baseball was getting bigger, and then it hit me.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개 남은 토마토. 주문을 잊지 않도록 그녀에게 얘기해놓고 오늘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도 물어봅니다. There's a faster one that'll take about 35 minutes. Google, how many stars are in our galaxy? Well, there are about 그녀는 아이들이 물어보는 각종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고 심지어 TV를 통해 관련 영상을 알아서 보여주기도 하죠. 참, 오후에 예정돼 있던 레스토랑 예약은 내일로 미뤄놓고 남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놓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비서가 말이죠. Okay, message sent.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가정용 개인 비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비서들은 사물 인터넷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이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빅 히어로의 의료용 로봇 베이맥스처럼 말입니다. 말랑말랑한 AI 비서 베이맥스는 주인공의 건강 상태를 스캔하고 치료하는 의료용 로봇이지만 차차 감정을 교류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하고 아픈 마음까지 치료하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는 베이맥스를 연상케 하는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페퍼를 공개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가족들의 감정까지 알아챈다고 하죠. 이처럼 감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개발 중이며 우리는 소중한 이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현실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꼼꼼히 기록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홀로그램, 음성인식 서비스 혹은 로봇 중 무엇으로 소환할지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비서를 넘어 사람의 성품을 가진 멘토로 태어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기계의 몸을 빌리는 것은 영화 채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디오는 죽기 전 자신의 정신을 기계의 몸으로 전송하죠. 이때 디오는 인간일까요? 기계일까요?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비서에 오류가 생긴다면? 늘 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인공 비서가 오류로 인해 틀린 판단을 한다면? 혹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빠른 지성체로 성장한다면? 어쩌면 인류는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쉽게 예상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곧 인공지능을 새로운 종으로 규정짓거나 진화한 인간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그죠? 재밌게 보셨죠? 그래요. 인공지능. 하여튼 뭐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다음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것도 그 자동차의 그 AI를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이건 핫한 또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이기도 하죠. 왠지. 자, 지금 이 차는 처음 운전을 배우는 중입니다. Holy cow. Whoa. Whoops. Wrong way.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렇게 3개월의 학습을 마치자 능숙하게 운전을 해냅니다. If you have examples of a rainy day, a foggy day, a sunny day, in the data that you use to train the neural network, then all of those situations can be covered. You don't have to write more software. You don't have to do all of the extra work that would be necessary to write a foggy day specific application. So in this way, the deep neural networks are general or generalizable to many different situations. 어떤 날씨와 상황에서도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긴 겁니다. 오케이. 자율주행 자동차. 한번 좀 타보고 싶죠? 근데 그 아직 기술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위험하니까, 지금 타지 말고 나중에 타시기 바래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자, 다음은 객체 인식. 욜로와 욜로. 그죠? 많이 듣던 단어죠. 네, 여기서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욜로족. 그 욜로족은 그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 you only look once. 당신은 딱 한 번만 보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뭐 그런 겁니다. 욜로. 제목이 재밌죠? 자, 봅시다. Strung up from her loving, I wish she'd get a see, but she only cares when she's got the time. And I fret so much about her loving, I wish she'd let me be, but her destiny's got us intertwined. And is it really my fault? I get a shiver when I see her with those other guys, wearing the jacket I bought. I can't help but lose my temper and I don't know why. Jealous, but I'm too cool to admit it. When the fellas talk to my girl, I ain't with it. I get jealous, but I'm too cool to admit it. When the fellas talk to my girl, I ain't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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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she thinking? Too much uncertainty. Why can't she give some sort of sign? But you know, and I know a thing or two about loyalty. Ooh, but that girl don't pay no mind. So is it really my fault? I get a shiver when I see her with those other guys, wearing the jacket I bought.
her to see, but she only cares when she's so inclined. And I fret so much about her loving. I wish she'd let me be, but her destiny's got us so intertwined. Back in 2011, I decided to not let this play with my mind. But when them boys from out of town, they come back around, I feel like committing a crime. Yeah, I get jealous, but I'm too cool to admit it. When the fellas talk to my girl, I ain't with it. I get jealous, but I'm too cool to admit it. When the fellas talk to my girl, I ain't with it. I get jealous, but I'm too cool to admit it. When the fellas talk to my girl, I ain't with it. I get jealous, but I'm too cool to admit it. When the fellas talk to my girl, I ain't with it.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딱 보면 바로 인식이 되죠. 개, 강아지, 고양이 해가지고. 그래. 근데 중간중간에 좀 오류도 있죠. 저기 그 낙타를 갖다가 말로 잘못 인식이 되고, 또 물고기도 해가지고 뭐 새로 구분하고 막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중간중간 오류도 있습니다. 자, 그래. 이열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봤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능과 직관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없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나왔죠? 이 캐릭터? 강아지를 흉내내는 건데 아주 잘 내죠. 인공지능은 아직 이 정도 흉내내는 정도의 수준이다. 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컴퓨터 비전, 머신 러닝 이거 쭉 진도를 나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발전이 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실용적인 발전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 가볍게 정리하면 되겠고. 하여튼 뭐 인공지능 하면 이 캐릭터 있죠?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3절 섹션 3 인공지능 기술의 소개를 간단히 봅시다. 자, 역시 또 우린 동영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딥러닝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죠. 인공지능보다는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가장 엑기스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눈을 크게 뜨고 그죠? 고양이가 얘기하고 있죠. Who am I?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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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감이 잡히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물을 그렇게 인식시켜주는 어떤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일부이긴 하지만. 자, 한편으로는 조금 감이 잘 안 잡히죠? 자, 이걸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딥러닝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6주차고 7주차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딥러닝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 딱 나오면 단번에 사실 얘는 고양이, 얘는 사람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뇌에서도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얘를 하나의 물체로 사물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기계는 어떻게 고양이를 배울까요? 딥러닝 방식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를 알려면 기계에게 그저 수많은 고양이 정보만 줍니다. 스스로 고양이가 뭔지 배우게 하는 거죠. 많은 데이터로 고양이의 특징을 알아채게 하는 겁니다.
풍부한 데이터 속에서 기계는 고양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합니다. 나름 고양이 구별법을 만드는 거죠. 고양이 정보를 분류해 지식을 저장합니다. 분류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계는 더 많은 사물을 인식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습니다. 분류한 특징들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인식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이 특징점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얘가 고양이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강아지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계가 새로운 무언가를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이미 학습한 사물의 특징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점을 하나씩 맞춰가죠. 작은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파악합니다. 자, 과연 배운 걸 잘 활용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고양이를 인식을 하는 과정이 실제 신경망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소가 되는 그림들을 얘네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위에서는 이러한 코 같은 모양들을 자동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계속 층이 올라갈수록 하나의 완성된 모양을 그려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진행이 되면 고양이와 흡사한 모양이 만들어지고 컴퓨터는 얘를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데이터로 더 깊게 공부했기에 기계는 더욱 영특해졌습니다. 오케이. 자, 감이 좀 잡히죠? 이렇게만 봐두세요. 나중에 딥러닝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거니까. 오케이. 자, 다음은 그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대표적인 분야가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머신러닝. 오늘 벌써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죠?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알고리즘,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연어 처리, 자연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이나 글 같은 거를 의미하죠. 자,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욜로, 그죠? 욜로와 욜로. 뭐 그런 것들.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어우러진 융합 기술. 이 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간략히 정리만 해봅시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Machine Learning, 그죠? 계속된 교육과 경험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다른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흉내내는 기술이다. 흉내내고 있죠? 아까 그랬죠? 흉내다. 이 종류까지는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근데 자연어 처리, 사람 말,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죠? 글로 쓴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을 다 흉내내는 기술이다. NLP라고 얘기하는데 이 NLP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흉내낸다 이 말이에요. 또 흉내내고.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겠죠? 흉내내는 거야.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사람의 능력을 흉내낸다. 흉내다. 그죠? 이 캐릭터 또 나왔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인공지능은 요 여학생만 기억하면 된다. 요 강아지하고. 그래요. 자, 기반 기술. 그죠? 네, 보게 되면 그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많이 들어봤죠? 수학. 응? 여러분들 대학 오기 전에도 많이 공부했죠.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반 기술로서.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인공지능은 우리 그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하여튼 뭐 우리는 그 이번 학기에 그 쭉 AI를 배우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본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공이 그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죠. 이거 이제 교양 비슷하게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라이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반 기술들은 뭐 저런 것가 필요하구나. 뭐 그 정도. 자, 지금 인공지능 성능이 점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 뭐 알고리즘이나 공개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그 세 개의 축으로 인해서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약 인공지능에서 강 인공지능으로 자꾸 가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 뭐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럼 어떤 한계냐? 자, 봅시다. 이세돌이는 퀴즈도 풀고 바둑도 두고 기타도 쳐요. 치맥도 먹고 여러 가지를 다 하죠. 근데 알파고는 어떻게 돼요? 알파고는 바둑은 쬐끔 두는 편이지만 퀴즈도 못 풀고 기타도 못 치고 치맥도 못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왓슨, IBM 왓슨 얘기 들어봤죠? 왓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름 잘해요. 그럴듯하게 답변은 잘 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퀴즈도 못 풀고 기타도 못 치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바로 인공지능의 한계는 단일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어요. 오로지 바둑이면 바둑, 질문이면 질문, 뭐 그런 거, just one입니다. 물론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복합 기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가장 큰 한계는 현재로서는 이겁니다. just one만 한다. 바둑만 두고 답변만 잘하고 뭐 그런 거. 그래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 한계를 또 얘기를 하자면은, 자, 어린아이들이, 그죠? 아까 엄마 이거는 뭐야? 회색은 영어로 무슨 쉐기야? 뭐 이런 것들. 애들이 고양이를 하는데 몇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딥러닝은 몇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야 겨우 딱 사진이 주어졌을 때, 아, 이건 고양이에요. 캣이에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몇백만 장. 이게 데이터가 뭐 10장, 20장, 100장 갖고는 절대 고양이 인식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줘서 열공, 셀프 스터디가 돼야만 고양이 사진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바로 알죠? 엄마 저건 뭐야? 고양이야. 그럼 바로 고양이인지 압니다. 물론 그 고양이처럼 생긴 개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이게 또 인공지능의 한계다. 몇백만 장을 주지 않으면 몇백만 장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야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은 한 분야에서는 TOP, 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슬픈 전설이 전해내려고 있어요. 자, 그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오해, 그죠? 자, 이제 강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언론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게요.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그 직업을 잃어. 인간을 인공지능이 지배해. 인류의 위기야.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속에서 단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 에러를 갖다가 정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면 돼요. 야, 이거 인간이 실직을 하고 인간의 지배를 하고 위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그냥 딜리트.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딜리트 알죠?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인간을 지배하려고 그런다. 그거 없애버리면 돼요. 코드를, 건전지를 빼든지 코드를 확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쭉 이제 공부하게 되다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막연한 환상이나 두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두렵다고 해서 얘네들 무시하고 어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최대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이 발전되면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험한 일이나 단순한 특정 반복. 야, 너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해. 야, 남자하고 여자 구분해봐. 그런 거 이제 요 인공지능 얘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좀 창의적인 일. 응? 그죠?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뺏길 수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축소되는 역할이든지 유지되는 역할, 새롭게 생기는 역할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여튼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제 배워나가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인공지능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들어두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나중에 뭐 알게 되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아까 이미 얘기된 거죠. 큰 카테고리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의 엑기스가 또 머신 러닝이에요. 또 머신 러닝 중에 가장 엑기스는 딥 러닝이다. 여러 번 얘기했죠.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고. 자, 마무리합니다. 인공지능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떨 것이며,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죠? 과거는 지금 이제 약 인공지능으로 집약이 될 수 있는데, 그죠? 로봇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갖고 놀만 해요. 작죠, 이제. 규모가 작고,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단계예요. 근데 그림을 봤더니 어때? 인간하고 크기가 똑같아졌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인간하고 이제 맞짱을 뜹니다. 먼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초인공지능. 이게 인간이 너무 작죠? 이거예요.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그죠?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저기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초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개발을 해놔요. 뭐 예를 들면 리모컨을 딱 누르면 요 초인공지능 로봇이 딱 스탑이 되든지, 그죠? 또는 뭐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도 있다. 그죠? 하여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여튼 뭐 인공지능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들의 지배를 당해서는 곤란하다. 오늘 파이어 골드 불타는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아주 해피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아하게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또 우아하게 강의를 마무리합시다. 깔끔하게. 아우, 아직도 이 녀석은 양치질을 안 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채팅창에 쏴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력하고 방식으로 나가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